맨시티와 첼시의 경기에서 후사노프가 정말 악몽과 같은 데뷔전을 치르고 말았는데, 일단 2004년생의 선수가 이적을 하자마자 첫 번째 치르는 데뷔전이 바로 첼시전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후사노프가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보면 단 한 번의 훈련 세션밖에 하지 못한 상황이다. 팀원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영어를 못하는 선수라서 경기 중에 대화도 어려웠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후사노프가 왜 나왔냐? 지난 주중 경기에서 디아스가 또다시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나올 수가 없었고요. 아케는 여전히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스톤스는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 선발로 나올 수는 없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가 정말 단순하게 선수가 없어서 후사노프가 이적을 하자마자 훈련을 한 번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후사노프가 약간 자신감도 좀 없어 보이고 표정에서 약간은 초조함도 드러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정말 치명적인 미스를 범하고 말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사실 어려운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후방에서 첼시가 그냥 전방으로 뻥 차내는 볼이었어요. 그리고 니콜라스 잭슨과 후사노프가 여기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심지어 후사노프가 이 장면에서 먼저 몸을 들이밀면서 잭슨이 점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 볼이 뒤로 흐르면서 사실은 몸싸움에서 이긴 장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볼이 뒤로 흐르니까 후사노프가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을 했었죠. 잭슨이 후사노프의 몸싸움에 밀려서 약간 떨어져 있는 장면이었고, 그냥 볼을 처리하면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후사노프가 약간 마음이 급해져서 떨어지는 볼을 머리로 에데르슨 골키퍼에게 전달하려는 무리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머리로 백패스를 하면 당연히 파워가 안 실리니까 순간적으로 니콜라스 잭슨이 달려들 때 후사노프의 실수를 가로챌 수가 있었던 거죠. 후사노프의 판단 미스였고,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후사노프의 백패스를 가로채서 마두에케에게 패스, 마두에케가 빈 골대에 편안하게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 이후부터 후사노프가 약간은 시야도 좁아지고 이제 아무래도 실수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해요. 이 장면을 보면 후사노프가 볼을 잡을 때 니콜라스 잭슨이 또다시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거든요. 이게 골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나온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후사노프가 앞을 바라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패스를 공급하면 되는데, 여기서 심지어 본인이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야가 좁아지니까 니콜라스 잭슨이 압박을 할 때 우물쭈물하면서 볼을 앞으로 전개를 못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내려오고 있는 코바치치에게 패스를 한다는 것이, 패스가 코바치치는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역방향으로 패스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려 들어오는 파머에게 패스를 주는 꼴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파머가 여기서 볼을 끊어내자마자 코바치치가 달려오니까 코바치치를 여유롭게 제치면서 전진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후사노프가 이 모습을 보고 무리하게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태클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옐로 카드를 받고 말았어요. 이게 전반전에 3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던 장면들이거든요. 후사노프의 치명적인 미스로 실점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치명적인 미스로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실점 위기가 나오니까 무리한 태클로 옐로 카드를 받는 최악의 장면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도 실수가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후사노프가 또 볼을 잡을 때 니콜라스 잭슨이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후사노프가 당황을 해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준다는 것이, 이 패스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후사노프가 랑스에서 뛸 때도 볼을 소유했을 때 전방으로 세밀하게 패스를 보내주는 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맨시티의 시스템에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압박을 강하게 받는 상황, 특히나 본인의 실수가 나와서 약간 조급한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이 패스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전달이 안 되고 패스 미스가 되면서 또다시 첼시의 선수에게 후사노프의 패스가 가버리는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연속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후사노프가 본인이 잘하는 강점도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못 보여줬어요. 어떤 거냐면, 후사노프는 스피드가 빠르고 그리고 공격적인 수비가 장점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도 못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아칸지가 가운데로 패스를 할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 맨시티가 볼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볼을 뺏기니까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잖아요. 수비 라인이 올라온 상황에서 볼을 전개하다가 뺏기니까 바로 뒷공간으로 파머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사노프가 가장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패스가 들어갈 때 그냥 후사노프가 달려들었으면 여기서 볼을 빼앗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후사노프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건다고 잠깐 멈춥니다. 그런데 오프사이드 라인을 본인이 많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멈춰버리니까 파머가 달려가고 있는데 오프사이드 라인에 전혀 안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멈칫하는 순간 이미 파머는 뛰어나가고 있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파머는 가속도가 붙은 상태, 그리고 후사노프는 살짝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뒤늦게 파머를 따라가 봐야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붙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파머가 뒷공간으로 볼을 치고 달리는데 후사노프가 뒤늦게 달려가 보지만 가속도가 이미 파머가 붙어버려서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사노프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반대편 공간으로 니콜라스 잭슨이 뛰어갔죠. 그래서 편안하게 파머가 후사노프가 본인에게 달라붙으니까 그제서야 니콜라스 잭슨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완벽한 득점 찬스가 나왔고요. 다만 여기서 니콜라스 잭슨이 왼발로 슈팅을 못해서 여기서 한번 접어요. 이게 니콜라스 잭슨이 정말 빈 골대에 그냥 넣으면 되는 장면인데 이거를 못 넣었죠. 그래서 잭슨이 약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에데르슨 골키퍼가 각도를 좁혔고, 그리고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산초에게 결국에는 패스를 줬는데 이때 후사노프가 과감하게 그래도 달려들면서 마지막에는 이 슈팅을 막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후사노프가 당황을 좀 하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드는 모습이라던가 본인이 잘하는 이런 스피드적인 싸움도 잘 못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잭슨이 내려오면서 볼을 봤는데 후사노프가 달라붙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옐로 카드를 받은 상태였고 아무래도 데뷔전 초반부터 좋지 않은 장면이 반복이 되니까 일단 이 압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잭슨이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바로 연결을 해줬죠. 그리고 패스가 측면으로 연결이 됐을 때 후사노프가 측면으로 달려가면 되는 건데 달려나가는 것도 약간 어설펐어요. 어정쩡하게 달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산초가 치고 달리는데 분명히 산초를 따라잡을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진 선수인데 중앙이 빌까봐 어설프게 달려나가고 있고, 그때 이미 잭슨은 뒷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산초는 산초대로 후사노프가 제대로 안 달려드니까 볼을 가지고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잭슨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도 반대편에서 뒤늦게 코바치치가 이 공간을 빠르게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면서 잭슨이 달려나가는 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도 사실은 후사노프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수비, 신체적으로 굉장히 빠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후사노프는 오늘 경기에서 정말 악몽과 같은 데뷔전을 치렀는데 반대로 마르무시도 오늘 경기 선발로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마르무시는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본인의 역량을 첫 번째 경기부터 충분히 보여줬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마르무시가 살짝 내려와서 마르무시의 마크맨이 리스 제임스였거든요. 리스 제임스가 마르무시를 따라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뒷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찔러주는데 이때 리스 제임스보다 마르무시가 뛰어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서 패스가 들어갔을 때 뒷공간을 마르무시가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르무시가 먼저 리스 제임스보다 빨리 달려들어가서 측면 공간에서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 여기서 마르무시가 이번에도 내려오다가 리스 제임스가 본인을 따라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뒷공간으로 뜁니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첼시의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을 치거든요. 마르무시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뒷걸음질을 치는데 그렇게 되면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르무시의 움직임 때문에 마르무시가 달려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첼시의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을 치는데 그때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뒤에 있었던 코바치치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코바치치가 마르무시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그동안 맨시티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 소유를 좀 어렵게 했던 것 자체가 앞쪽에서 달려들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하는 이런 움직임을 잘 못 가져가는 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르무시가 이런 계속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들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코바치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마르무시의 공간을 코바치치 혹은 이제 다른 미드필더들이 활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마르무시가 홀란드의 바로 밑에서 뛰었어요. 약간 왼쪽에 배치됐지만 가운데로 들어와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뛰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홀란 그리고 포든, 마르무시 3명이 위치를 했는데 이때 마르무시가 달려 들어가는 홀란 요 뒷공간으로 잘 뛰어 들어가는 모습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장면에서는 뛰어 들어가는 홀란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홀란이 앞쪽에서 달려가면서 싸워주고 있는데 이때 마르무시가 떨어지는 세컨볼을 가져가기 위해서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볼을 홀란이 떨어뜨려주면 이 공간에서 마르무시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볼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해주면서 좋은 공간에서 또 맨시티가 공격을 하는, 기본적으로 이 마르무시가 스피드가 빠른데 플레이메이커의 성향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았을 때 좋은 공간이 생기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모습도 충분히 보여주면서 마르무시는 첫 경기부터 충분히 기대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마레스카 감독과의 이 전술적인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첼시가 득점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맨시티의 홈이다 보니까 앞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수비 라인을 꽤나 올린 상태에서 경기를 했었죠. 다만 후방에서 예를 들어서 아칸지, 후사노프 뭐 이런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뭐 코바치치 같은 선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요 앞쪽 공간은 그렇게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첼시의 전형 자체가 어떤 형태였냐면 수비 라인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앞쪽으로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공격 라인은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중앙 공간에서 좁은 수비 전형을 만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맨시티가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오늘 맨시티가 오른쪽에 포든, 왼쪽에 마르무시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바르디올이 왼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마두에케가 그바르디올을 따라 움직이고요. 그리고 누네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공격 숫자를 한 명 늘려줘요. 혹은 뭐 측면으로 올라오면서 포든이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여기에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숫자 싸움을 많이 걸어줍니다. 그래서 맨시티 수비 라인이 마두에케는 내려왔는데 산초까지는 많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싸움에서 수적으로 약간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동시에 아무래도 수많은 선수들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모든 선수를 다 첼시의 수비가 체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쪽에서 압박이 없다 보니까 코바치치라던가 예를 들면 내려와서 균도안 같은 롱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면서 뒷공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앞쪽에서 압박이 너무 없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 버리면 뒷공간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균도안이 예를 들어서 뒤쪽에서 패스를 주는 것과 아주 롱킥을 주는 것과 아니면 볼을 끌고 올라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 요 정확도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첼시의 문제점은 수비 라인을 올렸는데 맨시티의 수비 라인에는 압박을 하지 않으면서 앞쪽에서는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올려놓고 앞쪽에서는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볼을 잡아서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기가 굉장히 수월한 장면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첼시가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맨시티의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을 때 이쪽 공간에서는 또 첼시가 압박을 안 해요. 공격수들이 오히려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중앙 공간에서 수비 블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 공간을 거쳐 나올 때 이 중원 공간을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맨시티가 오히려 첼시가 안 달려드니까 올라오는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맨시티의 수비 라인에는 코바치치라던가 균도안 이렇게 뒷공간으로 패스를 정확하게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존재했고, 그리고 너무 압박을 안 하니까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와서 뒷공간과 거리가 가까워질 때까지 전진을 허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패스를 더 정확하게 뒷공간으로 뿌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어떤 장면이냐면 앞쪽에서 마르무시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고요. 홀란드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마르무시와 홀란에게 끌려 나가는 동안 왼쪽에 있었던 그바르디올이 순간적으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바르디올의 마크맨이 마두에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두에케가 수비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잘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바르디올이 뛰어들어가는 이 동작을 취할 때 마두에케는 이 움직임을 제대로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바치치가 편안하게 뛰어들어가는 그바르디올에게 패스를 보내줬고요. 그바르디올은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에서 코바치치의 패스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그바르디올이 뛰어들어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완전히 산체스 골키퍼와 1대1 장면에서 위협적인 슈팅까지 하는, 물론 여기서 이제 그바르디올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긴 했지만 뒷공간이 너무나 수월하게 무너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똑같이 수비가 무너지면서 실점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첼시가 수비 라인을 올려놨는데 올라온 수비 라인에 비해 앞쪽에서는 압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공간에만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맨시티는 오른쪽에 실바가 돌아뛰고 있고 누네스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가운데로 뛰어들어오고 있고요. 앞쪽에 마르무시, 홀란, 그리고 왼쪽에 그바르디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또다시 마르무시가 내려가고 홀란이 앞쪽으로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첼시의 수비수들이 마르무시와 홀란을 따라갔어요. 이때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었던 누네스가 뒷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균도안이 압박을 안 받다 보니까 압박을 안 받는 상태에서 뛰어들어간 누네스를 보면서 정확하게 패스를 찔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패스를 찔러줄 때 또 문제가 됐던 건 반대편에 있는 마두에케였습니다. 마두에케가 그바르디올을 막는다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을 그냥 안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무시라던가 홀란드를 따라서 오프사이드를 만들었던 첼시의 수비수들에 비해 마두에케는 그냥 뒤에만 머무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누네스가 튀어나올 때 오프사이드 라인을 걱정하지 않고 달려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완벽하게 누네스가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바르디올이 측면에서 달려드는데 마두에케가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을 또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네스가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한 것이 맞고 나올 때 그바르디올이 달려들고 있었고 그바르디올의 움직임을 마두에케는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바르디올이 편안하게 세컨볼을 잡아서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레스카 감독이 실수를 한 것은 라인을 올렸으면 앞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압박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앞쪽에서의 압박이 안 들어가니까 너무 편안하게 맨시티가 올라온 첼시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계속 보내줄 수가 있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오히려 첼시가 이제 동점을 허용한 이후에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인도 올려놓고 그리고 앞쪽에서 압박이 안 되는 게 전반전의 문제였으니까 후방에서 맨시티가 볼을 잡을 때 과감하게 모든 선수가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달려들 때 아무래도 맨시티의 이번 시즌의 문제는 미드필더 라인의 기동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달려나와서 기동력적으로 맨시티 미드필더 라인을 압박을 해버리면 맨시티가 중원에서 탈압박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이 압박을 풀어냈냐면 앞쪽에 포든, 홀란, 마르무시 이 세 명의 선수는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냥 앞쪽으로 이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첼시의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순간 뒷공간으로 뜁니다. 뛰면서 순간적으로 첼시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날 때 이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는 거죠.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면서 앞쪽에서는 압박을 하는데 뒤에서는 수비 라인이 뒤로 뒷걸음질을 치니까 이 공간으로 에드레슨 골키퍼가 롱킥이 좋으니까 한 번에 붙여주는 거예요.
특히나 홀란드에게. 그러면 홀란드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수와 싸우는 순간 떨어뜨려주는 볼을 마르무시 혹은 포든 이런 선수들이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전을 보면 계속 똑같은 장면에서 첼시가 무너집니다. 맨시티의 선수들이 살짝 내려오면서 첼시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서 홀란과 마르무시만큼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 선수들이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는 반면에 뒷공간은 넓은데 이 공간으로 홀란과 마르무시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에데슨 골키퍼는 뒤에서 짧은 패스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롱킥을 때려줍니다. 롱킥을 때려줬을 때 일단 홀란이 공간으로 잘 빠져들어갔고요. 그리고 에데르슨 골키퍼의 롱킥이 워낙에 정확하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경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비수들이 아무래도 홀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압박을 하러 올라갔는데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뒤로 물러나니까 자연스럽게 요 가운데 간격이 넓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홀란에게 수비가 따라가는 순간 마르무시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이 넓다 보니 홀란이 볼을 받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수비가 본인에게 쏠려 있는 걸 확인하고 뛰어들어가는 마르무시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서 마르무시가 넓은 공간에서 이제 볼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됐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르무시가 볼을 가지고 물론 이제 다시 뛰어들어가는 포든에게 찔러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기서 직접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거의 똑같은 장면에서 득점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면 앞쪽에 있는 맨시티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첼시의 선수들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첼시 선수들이 앞쪽에서 맨시티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그 순간 첼시를 앞쪽으로 당겨놓고 뒤로 뛰어들어가는 홀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란이 뒤로 뛰어들어갈 때 한 번에 또 에데르슨 골키퍼가 롱킥을 앞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홀란과 코리르의 1대1 싸움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1대1 상황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홀란이 심지어 등을 지면서 코리를 몸싸움에서 이기면서 볼을 가지고 움직여요. 근데 이때 수비 라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산체스 골키퍼가 뒷공간을 커버한다고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튀어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튀어나오려면 빨리 튀어나오던가 아니면은 아예 튀어나오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홀란이 여기서 코릴의 몸싸움을 이기고 볼을 완벽하게 소유하는 그 찰나에 산체스가 어설프게 나오죠. 근데 홀란이 볼이 떨어지는 이 위치로 먼저 달려가고 있었으니까 심지어 홀란이 볼하고 더 가까워요. 그래서 산체스가 튀어나와 봐야 볼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홀란과 산체스의 거리가 굉장히 좀 상반되는 볼을 가운데 뒀을 때 거리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근데 산체스가 이 판단이 안 돼서 달려 나오다가 홀란이 먼저 볼을 소유하니까 그제서야 어설프게 달려 나왔다가 다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때 홀란이 바로 접은 다음에 슈팅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예 그냥 빈 골대에 홀란이 득점을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산체스 골키퍼가 첼시의 가장 큰 약점이다 라고 불리는 이유가 드러났던 장면이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후반전에는 짧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리고 첼시가 올라오는 걸 기다린 다음에 한 번에 홀란에게 롱킥을 보내준 이 전략이 완벽하게 통했던 장면이고요. 세 번째 골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계속 맨시티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첼시의 선수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겼을 때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홀란드만큼은 뒷공간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뛰어나가는 홀란드를 향해서 에데르송의 정확한 롱킥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홀란이 등을 진 다음에 여기서 몸싸움에서 이겨요. 그리고 이번에는 롱킥이 홀란에게 갔던 게 아니라 데브라이너한테 가거든요. 근데 데브라이너가 여기서 또 머리에 잘 맞춰서 홀란에게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홀란이 달려들어가면서 수비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앞쪽에서는 첼시의 선수들이 달려나가는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요 가운데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홀란이 볼을 잡은 다음에 소유하고 있다가 달려들어가는 포든에게 한 번에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또 뒷공간이 편안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면서 앞쪽에서는 끌어당기는 요 전략이 아주 잘 통했던 거죠. 그래서 홀란이 여기서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패스 한 방,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포든, 아무래도 간격이 넓다 보니까 편안하게 포든이 뛰어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포든의 완벽한 1대1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체스 골키퍼를 두고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포든의 결정력이 발휘가 되면서
맨시티가 완승을 또 거두는 장면이 나왔는데 전략 자체를 첼시가 전방 압박을 안 할 때는 라인이 약간 올라와 있으니까 코바치치나 균도안 같은 선수들이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득점을 만들고, 그리고 첼시가 전방 압박을 할 때는 오히려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첼시를 끌어당겼다가 한 번의 롱킥으로 득점을 만드는 경기의 완급 조절이라던가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오늘 과르디올라가 완벽하게 마레스카 감독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번에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는 뭐 후사노프와 마르무시 이적하자마자 선발로 나온 이 두 선수의 활약상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전술 싸움에 있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마레스카 감독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또 증명한 이러한 전략 싸움을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었던 두 팀 간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네요.